자, 약속대로 두 번째 바로 왔습니다. 자, 바로 왔는데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1번 일정성분비 법칙인데 질량에 관한 만나는 질량비. 자, 원자들 사이에는 이제 질량비가 간단한 정수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물 90g, 소금 10g. 질량비 있는데 오케이. 그게 아니라 녹였다는 거야. 단순히 섞어서 녹이면 얘들은 혼합물입니다. 여러분, 혼합물은 화합물이 아니에요. 얘는 물리변화에 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물리변화에 의해서 만든 거는 내가 뭐 물 90g 넣고 싶으면 90g, 100g 넣고 싶으면 100g 내 마음대로잖아요. 어차피 소금 녹는 건 다 녹는 건데. 해서 이 물리변화는 일정성분비 법칙과 무관합니다. 자, 근데 암모니아 분자를 구성하는 질소, 수소의 질량비가 14대 3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 2죠. 14대 3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N 하나가 14입니다. 그럼 두 개면은 28이에요. 수소는 1입니다. 1이 두 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6이에요. 그럼 얘들을 14대 3이라고 질량비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 설명한 겁니다. 요게 질량비, 바로 일정성분비 법칙이에요. 3번은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기체 분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체 반응 법칙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원소의 종류는 산소와 탄소이다. 원소의 종류는 산소와 탄소다. 그러면 원소의 종류가 탄소와 산소, 산소와 탄소 맞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는 2개, 일산화탄소는 1개. 그럼 얘가 어쩌라는 얘기야? 얘들 그냥 종류만 얘기했잖아. 얘는 뭐 일정성분비 법칙과 관련이 없습니다. 질량비를 논해야 되는데, 그죠? 4번은 부피입니다. 밀리리터 부피예요. 그러면 얘는 기체 반응 법칙이죠. 5번도 부피비가 나왔습니다. 얘는 뭐죠?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일정성분 법칙은 2번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11번 살펴봤고요. 자,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과산화수소하고 물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요놈이 뭐예요? 요놈이 O예요. 요놈이 H고요. 이렇게 물 분자는 H가 2개, O가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H2O죠. 물이죠. 과산화수소는요. 이놈이 O가 하나 더 있습니다. H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뭐죠? O하고 H가 2개 있는데 2개씩 이렇게 했다. 이게 과산화수소입니다. 자, 이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물질의 성질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틀렸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같습니다. 수소와 산소. 디귿.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다. 아이고, 요건 우리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대 8대 9 해가지고 물까지. 자, 과산화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1대 1이다. 자, H2O2인데, 자, 일치가 하나면 H 하나당 O 하나 이렇게 만나는 거야. H하고 O 하나씩 만나잖아. 그래서 1대 1이다. 이렇게 결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5번을 우리가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항이었군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1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13번 문제는 금속 마그네슘을 연소시켰을 때니까 여기 금속 마그네슘이 Mg입니다. 연소시켰다는 얘기는 산소와 만나게 했다는 거고요. 그럼 이게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데 O2가 되니까 여기 2개로 해야 됩니다. 2개를 맞추기 위해서 원자의 개수를. Mg도 2개니까 여기다 2를 써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반응한 산소와 마그네슘의 질량비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0.3이면 산소는 0.2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0.2 산소, 마그네슘은 0.3. 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점점해서 얘들 질량비는 간단한 정수비로 2대 3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3대 2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두 번째,
산화 마그네슘 15g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자, 2하고 0.3이 만들면 0.5를 만들겠죠? 그러면은 산소 마그네슘이 이렇게 되는데, 산소와 마그네슘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산소 마그네슘 그리고 만든 생성물 산화 마그네슘. 그런데 얘가 2대 3이라고 하면 그 다음 2, 3을 더하면 5가 나오겠죠, 얘가. 그렇죠? 근데 산화 마그네슘 15g을 만들고 싶다. 그럼 3배죠. 그럼 얘도 3배하고 얘도 3배 하면 되니까 6,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 이렇게. 자, 그러면 필요한 산소와 마그네슘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산소는 6g, 마그네슘은 9g, 산화 마그네슘은 15g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산소는 6g, 마그네슘은 9g.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산소, 마그네슘 9.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돈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 잠깐 지우고요. 선생님이 눈이 감기네요. 자, 그럼 14번 한번 가볼게요. 수소 기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체. 여러분, 기체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얘들이 분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산소 기체, 그럼 얘도 분자구나. 그러면 수소 분자, 산소 기체 분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모형으로 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수소 2개, 산소 1개에서 2대 1대 2가 된 거예요. 뭔가 부피비는 맞는 것 같아. 근데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같다. 자,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같다. 어떻게 되죠?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질량 보존이니까 당근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돌턴의 원자수를 지킬 수 있다. 일단 X. 여러분, 돌턴의 원자수는 원자가 쪼개어지면 아니거나 쪼개지면 안 돼요. 쪼개질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돌턴의 원자수를 지킬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옳지 않은 게 벌써 나왔습니다. 2번이라고.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 개수로 가지고 질량 따지면 됩니다.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수소와 산소 기체는 2대1의 부피입니다. 2대1의 부피입니다. 수증기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가 2대1이다. 수증기를 구성하는 게 얘잖아요. 수소와 산소의 원자의 개수비는 2대1이다. 2대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사실은 이게 만나서 이렇게 됐지만 2개 대 1개 이렇게. 자, 이렇게 14번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15번은 우리에게 화학 반응식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탄소가 산소와 만났어요. 이게 탄소예요. 이게 산소예요.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자, 그러면 반응물질은 탄소와 산소다. 반응물질은 탄소와 산소다. 맞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든 걸 모두 고르는 것이에요. 모두 고르는 거야. 반응물질은 탄소와 산소다. 그래서 맞는 거다. 이렇게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반응물질은 탄소와 산소다. 그래.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 질량이 감소한다.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는 CO2가 뿅뿅뿅 사라지니까 탄소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만나서 더할까 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려요. 그럼 이게 탄소라고 하면은 어느 탄소가 조금씩 갉아먹고 탄소가 사라지는 거야, 이산화탄소로.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한다.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는 기체로 날아가니까 남아있는 요 탄소가 질량이 감소한다. 요거는 15번에 4번 정답 가기 위해서라도, 그죠? 일정 성분 법칙 설명할 수 있다. 요거는요, 탄소와 산소의 질량이 뭔가, 원자량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일정 성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기체 반응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예요. 요것도 맞고,
다 맞고.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잖아요. 부피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D가 다 맞는 걸로 고르면 4번임을 알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체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서 지금 반응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15번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한 서너 문제 남은 것 같죠? 자, 5문제 남았군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만나서 염화수소기체가 된 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수소는 H2, 염소는 Cl2, 염화수소는 HCl인데 이게 2개 있다. 야, 수소 2개 염화 여기 뭐죠? 염산인데 H 여기 Cl이 있어요. 여기 Cl이에요. 사실은 Cr 이런 뜻이에요. L자처럼 보이는 거. 자, 이 반응식을 써라. H2 Cl2 HCl이 되고 뭐죠? 2부피잖아요. 이렇게 정도 내주면 16번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수소 1부피의 수소 분자 1개를 그리라. 그럼 수소 분자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 2개 이렇게. 자, 염화 수소 분자 모형을 위에 그림에서 반응 모형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2번 문제에서 뭐를 어떻게 완성해야 되냐. 수소기체와 염소기체는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를 생성한다. 그러겠죠? 염화수소기체를 생성합니다. 수소 대 염소 대 염화수소의 부피비는 1대 1대이다. 1대 1대이다.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1대 1대이다. 부피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1대 1대2. 부피비는 분자수 비와 같다. 부피비는 분자수 비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그려서 반응 모형을 완성하시오. 자, 수소 이렇게 하나 썼어요. 염소는 어떻게 쓸까요? 같은 부피야. 그렇죠? 염소 막 큼지막하게 그려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염화수소가 2부피 나온다. 이렇게 부피가. 사실은 이게 같아야 돼요. 사실 이 하나와 이 하나가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여기 큰 거 하나, 여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분자 모형을 완성하시오. 그럼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7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이게 지금 자, 표를 해석할 수 있느냐? 기체 반응 법칙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수소 3하고 질소 2를 줬는데 질소 1이 남았다. 그러면 얘는 1만 사용한 거죠. 그럼 얘들의 부피비는 3대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질문이 들어옵니다. 3하고 1인데 3부피, 1부피를 더하면 4부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생성된 건 2부피밖에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소가 3H2고 질소를 뒤에 썼으니까 N2가 되고 이렇게 하면 2NH3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질소를 2를 주면 여기는 3배니까 6이 와야 되잖아. 여기 6이 오면 7은 하나 지워서 1이 남나야 됩니다. 이렇게 수소가 1이 남고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질소가 1이 남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보는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여기 일단 여기 물음표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2니까 요놈이 2면은 여기 하나가 2니까 요거 2개짜리는 4부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질소가 10이고 수소가 12면 얘들이 3대 1인데 얘놈이 좀 더 크니까 여기부터 가볼게요. 3이면 4가 나오겠죠. 여기는. 그래야 3대 1이죠. 12대 4. 그럼 10이 아니고 4만 반응하고 6이 남아야 정상이야. 질소가. 그렇죠? 그러면 생성된 암모니아 부피는 2개죠. 2배죠.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거에 2배니까 8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도 보면 반응 전의 부피를 보면 질소가 1밖에 없어요. 그죠? 질소가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H는 뭐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수소가 3이 있어요. 그럼 여기 2개가 남겠죠. 바로 수소가 2가 남는다. 이렇게. 그러면은 3, 1 여기는 2부피가 돼야 되죠. 요거의 2배, 4의 2배, 2의 2배, 1의 2배, 이렇게 다 2배의 완성된 내용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수소 대 질소는 3대 1로 만난다. 수소 대 질소는 3대 1로 만난다. 그래서 부피비로 반응한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바로 나왔습니다. 옳은 거. 다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16이냐? 다는 여기서 8입니다. 라에서는 남는 기체가 없느냐? 가나다라. 뭐예요? 수소가 얼마 남았어? 2가 남았어요. 그죠? 수소가 2가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여기도 틀렸습니다. 남는 기체가 없다가 남는 기체 있잖아요. 생성된 암모니아, 라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2인데 4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반응 전의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총 부피는 같다. 항상 같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 요거 지금 잘못했어. 반응 전의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총 부피를 얘기했어요. 원래 총 부피가 이건 다르죠. 총 부피. 요거는 3하고 1이니까 원래는 4부피인데 여기는 2부피만 있잖아요. 4부피가 4하고 2가 같지 않죠. 반응 물질, 반응 전후의 반응 물질, 생성 물질의 총 부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선생님이 지금 눈이 감겨요. 자, 그러면 요거 닫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문항 남았네. 3문항.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의 적신 석고붕대인데요. 석고붕대를 다친 다리에 감으면 이게 황산칼슘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석고가 주성분이 황산칼슘인데 황산칼슘이 물과 화학 반응하면 굳으면서 주위에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열 반응이죠, 사실은. 그런데 발열 반응 틀렸습니다. 흡열 반응이라고 했고요. 반응 물질은 물과 석고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반응 물질은 물과 석고이다. 자, 석고의 주성분이 황산칼슘이 물과 화학 반응하면서 굳으면서 주위에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을 나타낸 건데, 여러분, 그럼 반응 물질은 물과 석고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될까요? 그렇죠. 되죠. 물과 석고인데 요게 섞이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열을 방출한다 이런 얘기. 따뜻해진다 이거. 그러면 이제 어떤 겁니까? 옳은 것을 물어봤죠. 석고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는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액체 석고가 고체 상태로 변화하면서 열을 낸다 이런 얘기야.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 반응의 열 출입 방향이 같으냐? 열분해의 반응은 열분해할 때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알겠죠? 이게 지금 발열 반응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2번을 정답을 해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 지우고요. 수산화 바륨에 관한 우리 교과서 실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을 적신 나무판 위에 수산화 바륨과 질산 암모늄을 넣었다. 그쵸? 요거 잠깐.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산화 바륨과 질산암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반응했는데 어떻게 되죠? 이 물이 얼어요. 그럼 이게 얼다는 얘기는 이게 뭐 하다는 얘기? 얼으면은 이게 열을 빼앗긴 거 아니야? 이 안에 얘들의 반응한테는 물이 열을 빼앗긴 거야. 그래서 이게 얼어가지고 얘가 달라붙어 갖고 얘를 들면 같이 판때기도 같이 들어 올라온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발열 반응을 하였다. 물은 물의 입장에서 열을 빼앗겼습니다. 얼음이 됐다는 얘기는 열을 빼앗긴 거예요. 흡수
아닙니다. 물은 발열했다. 물은 발열 반응했다. 자, 물이 열을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물이 응고해서 얼음으로 변화했다. 물이 응고해 가지고 얼음으로 변했다. 맞나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요거. 자, 수산화발인과 질산암모늄은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나무판위에 있는 물은 열에너지들을 빼앗겨서 얼음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수산화발인과 암모늄이 반응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했다. 흡수하는 거죠. 흡수. 반응하면 주위의 온도가 하강한다. 이해되시죠? 자, 물은 열을 빼앗긴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돈해보면 마지막 한 문제가 남을 뿐이네요.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워야 되겠다. 어지럽네. 자,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 온도 변화를 다르게 나타낸 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알코올 램프를 연소하면은 날로 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산과 산과 염기 반응에도 열이 나옵니다. 중화열이라고 그랬어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생산한다. 광합성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 자, 발열, 흡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벌써 틀린 게 하나 나왔습니다. 번드가 다른 것은 그렇죠. 3번이죠. 마그네슘을 염산에 넣었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했다. 자, 금속을 산에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배웠나요? 근데 온도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요거는 마그네슘이 금속인데 금속을 산에 넣으면은 맹열이 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한다니까 발열이 되겠죠? 철과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손난로를 만들 수 있느냐? 20번에는 철과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산화철 되도록 하는 거, 손난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20번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연소 반응, 금속이 산과 만나는 반응, 녹수는 반응, 금속이 산과 염기의 반응은 주변으로부터 열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런데 산과 염기의 반응은 주위에 열을 내놓고 발열 반응을 하는데 열분해 또는 광합성 반응,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 뭐로 간다고요? 3번 흡열 반응. 요 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발열인데 요 놈은 흡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손난로 만들려면 발열이 돼야 되잖아요. 자, 해서 오늘 2탄까지 했습니다. 스님이 눈을 감고 강의를 했다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